안녕하세요. YCDIS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정진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솔리드 엣지 NVIDI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PMI를 활용한 무도면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도면화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면이 없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도면화는 밑에 보시는 모델 베이스드 디피니션이라는 이 새로운 개념을 이용해서 지멘스가 전략적으로 이 무도면화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젠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모델 베이스 디피니션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NVIDIA라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솔리드 엣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NVIDIA를 이용해서 최근에는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VIDIA란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NVIDIA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요즘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장에 소개시켜드렸듯이 모델 베이스드 디피니션이라는 부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3D 모델 내에서 제품을 최적화할 수 있는 완전한 디지털 정의론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정의론의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인 페이퍼리스와 드로잉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업에서 얘기하는 페이퍼리스와 드로잉리스는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퍼리스는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하드카피 인쇄 대신 전자적으로 문서를 제공하려는 대체 수단을 페이퍼리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약간 표현이 조금 재밌습니다. 전자적으로 전달 가능한 엔지니어링 사양에 대한 전자은행 명세서라는 표현도 페이퍼리스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드로잉 리스트를 보면 2D 도면에 대신하여 주석이 달린 3D 모델을 제공하려는 대체 수단이고 반드시 종이가 필요하지 않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대체 수단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석이 달린 3D 모델 위에 실제 하드카피에 인쇄해야 될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드로잉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페이퍼리스와 드로잉 리스트를 플러스를 하면 노 드로잉이라는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노 드로잉은 도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NVIDIA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NVIDIA라는 개념을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이미 NVIDIA라는 개념은 국제표준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ASME나 TDP에 보면 NVIDIA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ASME에서는 Y14.41, 2003년에 개정한 Y14.41을 통해서 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ASME에서 Y14.41에 2012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솔리드 모델 내 GD&T 디스플레이 및 기타 주석 동작 등 많은 NVIDIA 측면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ASME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ISO 16792에서도 마찬가지로 NVIDIA와 같은 내용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ASME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요. 표준을 같이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밀리터리 스탠다드 31000A에서도 이러한 작업을, 개정을, 여러 가지 규정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데이터 패키지의 요구사항으로 NVIDIA를 사용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NVIDIA는 어느 날 없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는 국제표준 정의로 ASME나 TDP에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베이스 디피니션, NVIDIA를 적용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크게 4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 설계 주기 향상 및 단축을 가져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비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요. 세 번째, 제작업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요. 네 번째, 생산성과 품질 향상 극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설계 주기 향상 및 단축은 제품 설계 또는 생산기술팀이 설계 단계에서 제품이 프로세서 정보를 통합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디지털을 통해서 도면을 확인하고 그 디지털도 예전처럼 어떤 특정한 시스템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 MBD를 이용을 하면 HTML5 기술을 통해서 웹사이트나 내부 인트라넷 사이트를 통해서 특정 정의되지 않은 공간에 여러분들의 도면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감소 부분을 보면요. 설계 의도가 모든 유관 부서에 완전히 전달되고 모델과 연관되도록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비용 감소로 이루어지냐? 도면을 판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판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인건비가 들겠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작업 감소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불완전한 제조 정보들을 저희가 판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과 아니면 이거를 판독할 수 있는 여러 유관 부서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같이 움직이려면 결국은 실체와 내가 제작을 하고 여러 가지 품질을 만들기 위한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체가 없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 MBD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작업 감소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감소율이 높아지겠죠. 자, 생산성과 품질 향상 극대화는 비용 감소와 그다음에 설계 주기 향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품질이 올라가고 제품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업이 정보를 선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 엣지의 이러한 MBD를 이용해서 MBD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에는 PMI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PMI는 Product Manufacturing Information의 약자입니다. 이 PMI는 지금 우측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이제 도면의 시대보다는 3D 모델에다가 여러분들께서 표현하고 싶은 설계자 아니면 개발자 아니면 R&D 연구 인력들이 표현하고 싶은 모든 정보를 넣는 것을 PM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리한 치수와 편집을 하실 수 있고요. 파트 또는 어셈블리의 판금에까지 전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과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면에서 가지고 계셨던 기능들을 이용해서 모델링이나 어셈블리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새로운 기능을 익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멘스에서 여러분께 제공하는 솔리드 엣지 PMI는 설계 표준화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표준 규격에 의해서 모델링 데이터에 정보를 넣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JT나 스텝,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캠프로는 솔리드 엣지에서 제공하는 번들 소프트웨어입니다. 가공을 하기 위한 제품인데 여기에 PMI 정보를 이용해서 가공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3D PDF와 HTML5로 아웃풋을 내주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퍼블리케이션 정보를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제가 데모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 엣지에는 크게 이제 모델링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MBD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식은 동기식 모델링입니다. 싱크로너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싱크로너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PMI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싱크로너스 모델링은 PMI 정보가 움직이는 치수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의 치수 작업이 필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설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적용을 할 때 지향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쓰셨던 파라메트릭 메소드 기반의 전통식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전통식 모델링 역시 PMI에서 정보를 집어넣으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보들이 다 올라옵니다. 자, 이런 두 개의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CAD들의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보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넣어진 정보들은 여러 가지 이제 PMI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러한 3D 상에서 어노테이션, 주석을 이제 다양하게 주실 수 있는데요. 이 주석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기하공차나 형상공차는 우리가 도면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델에 삽입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능이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이 PMI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보들은 모든 것들이 다 NVIDIA로 이관이 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드 엣지 모델 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델 뷰에는 앞전에 얘기 드렸던 동기식 모델링, 전통식 모델링의 모든 PMI 정보들, 주석 정보들을 다 이 모델 뷰에 제어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뷰는 내가 PMI를 통해서 정의된 뷰의 상태들을 저장을 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이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여기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2D나 3D 도면 환경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굉장히 복잡한 부품의 단품입니다. 이 단품은 우리가 도면으로 구성을 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머시닝 센터나 아니면 사출을 이용해서 제품을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만 가지고 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PMI를 이용해서 3D 상태에서 치수를 줍니다. 자, 그리고 도면과 똑같은 중심선과 도면과 똑같은 센터 마커들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해서 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PMI를 공부하시지 않아도 이러한 과정들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엣지 탭에 보면 PMI라는 탭에 들어가면 이런 도면에서 보실 수 있는 환경과 아주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콜아웃을 이용해서 정보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이렇게 도면과 똑같은 Alt키를 눌러서 여러분이 데코레이션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하는 작업들은 도면 작업이 아니고요. 3D 상태에서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과거는 아주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됐겠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정리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결국은 도면까지 이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리된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이쪽에서 누적이 될 거고요. 이 누적된 데이터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폰트라든가 여러 가지 펑션을 이용해서 3D 상태에서 판독하기 좋은 뷰로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완성된 이 뷰를 이용해서 PMI를 완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판독하기 좋은 뷰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이 변경된 뷰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형상공차도 도면과 똑같이 구성해서 넣으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도면에 이제 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표시된 여러 가지 도면들의 정보, PMI 정보들은 계속해서 왼쪽에 보시면 레이아웃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레이아웃 정보는 다양한 정보로 아웃풋을 내줄 수 있죠. 그리고 어셈블리 환경에서도 똑같이 PMI 정보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PMI 정보는 보시는 것처럼 센터 마크를 줄 수 있고요. PCD 라인을 생성도 가능하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PCD 라인이 생성이 되고요. 이 PCD 라인에 내가 생성한 PCD 라인에 주석을 줘서 그 부분이 PCD라고 표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PCD 라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으로 얼마든지 방향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면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정면의 수평인 상태의 뷰를 여러분들께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리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는 작업들을 한번 어셈블리에서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정보들은 결국은 제가 첫 번째 단품에서 들어간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단품에서 들어간 정보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를 갖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어셈블리에서 넣은 정보들도 아까와 똑같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CD 정보도 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 정보들은 계속해서 이제 라이브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 싱크로너스 동기식 모델링으로 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형상들을 쉽게 변경하실 수 있는 메리트도 갖고 있겠죠. 자,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이 작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모델링의 정보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제가 PMI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MBD를 하기 위해선 PMI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MBD를 PMI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같이 접목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BD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앞에 페이퍼리스, 드로잉리스, 노 드로잉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 MBD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PMI 정보를 가지고 나온 모든 데이터들을 3D PDF나 HTML5나 여러분들이 게시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적용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솔루션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보들은 어떤 회사는 3D CAD가 있어야 돼요. 어떤 회사들은 우리는 도면 판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을 볼 수 있는 도구를 주세요 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니즈를 만족을 하려면 그 회사가 막대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와 소통하기 위해서 막대한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MBD를 통해서 그러한 아웃풋 데이터들, 기업이 요구하는 아웃풋 데이터들을 쉽게 산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D PDF 및 기타 형식으로 게시하기 위한 도구 세트를 MBD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리드 엣지 MBD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회사별 구성 가능한 템플릿 작성 및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제가 아주 다양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MBD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급 효과는 뭐냐? 공급업체나 제조, 검사 품질, 조립 서비스 및 3D 컨텐츠의 활용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협업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품질부나 아니면 조립부나 이런 그 제조업에서는 이 MBD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2D 도면과 아니면 설계자의 말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께서 판독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MBD에서 나온 아웃풋 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다양한 정보와 퀄리티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MBD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게 이제 템플릿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솔리드 엣지에 보면 드라프트 환경입니다. 근데 드라프트 환경이 아니고요. MBD를 하기 위한 템플릿 환경이 드라프트 환경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서 템플릿도 드라프트도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3D PDF나 HTML5를 내보내기 위한 레이아웃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를 여러 개를 만들면 그 시트가 페이지당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 지시서나 작업 지도서나 공정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템플릿 에디터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D 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론트, 라이트, 레프트의 뷰를 정의해서 클릭할 때마다 자동으로 넘어가게 보실 수 있고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R이나 DR, 레이아웃 리뷰나 디자인 리뷰를 할 때 텍스트를 여기서 넣으실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PDF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LR, DR을 했던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텍스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최초에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던, 구현하고 싶었던 것들의 이미지가 있으면 참조 이미지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봄 테이블, 빌 오브 매트리얼의 테이블을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빌 오브 매트리얼, 그러니까 봄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조로 그 뷰와 모델이 일치하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솔리드 엣지 내에서 템플릿을 한번 만드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PMI의 탭에 들어가면 템플릿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템플릿 에디터를 이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6, 7개의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펑션들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레이아웃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돈 주고 개발을 했는데 지멘스가 지향하는 OOTB, 아웃 오브 더 박스의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컴피그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던 아주 획기적인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뷰를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 사이즈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아니면 3D PDF에 최적화된 사이즈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테이블에 정보를 넣으실 수 있고요.
PDF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LR이나 DR의 정보들을 여기서 리뷰를 하면서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 테이블을 이용해서 봄 테이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품이 이 어셈블리가 가지고 있는 봄의 구조를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파트를 보신다 그러면 사실 봄 테이블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내가 쉽게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는 겁니다. 이 레이아웃은 다양한 형태로 만드실 수 있고요. 뒤쪽에 제가 다양한 형태의 레이아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엣지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 콜아웃 기능도 여기 넣어놨습니다. 이 콜아웃은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쿼리를 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NVIDIA에서 아웃풋을 낼 때 그 정보가 이쪽에 자동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기 도면에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기능을 쓰고 있는 콜아웃 기능이 여기에 100% 인베디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테마를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미지 넣는 작업들을 한번 탭을 클릭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뷰는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저장된 뷰는 템플릿처럼 저장이 됩니다. 템플릿처럼 저장이 되고요. 아까 만든 PMI 정보를 이용한 3D를 이용해서 제가 방금 2020이라고 만든 템플릿을 이용해서 NVIDIA의 아웃풋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된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날 버전과 다르게 2021 버전에서는 3D PDF의 템플릿도 제공합니다. 이 마스터 템플릿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이제 새롭게 구성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퍼블리시 환경에 템플릿을 가져오는 환경, 그 다음에 아웃풋 폴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PMI 정보들이 좌측 하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단 3초 만에 퍼블리시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3D PDF, 3D HTML5 파일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HTML5 화면을 통해서 웹사이트가 자동으로 이제 웹 게시물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웹 게시물은 아까 도면에서 모델에서 넣었던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D PDF로 아웃풋 나온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전부 개발을 했습니다. 이 3D PDF를 가지고 이런 인베디드 기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한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솔리드 엣지 내에서는 솔리드 엣지 NVD 모듈을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PMI 정보가 들어있는 모델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셈블리 데이터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셈블리 데이터도 퍼블리시를 이용해서 제가 이번에는 템플릿을 다른 템플릿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가장 심플한 현장에서 확인하기 좋은 템플릿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만든 후에 퍼블리시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될지를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향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웹사이트 주소로 연결을 하면 이제는 로컬 폴더가 아닌 웹사이트 주소를 치고 들어오면 제가 방금 게시한 모든 데이터들을 웹페이지 기반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만든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탑텍 메인이라는 걸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웹 게시가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저는 심플하게 봄 테이블과 그 다음에 3D 뷰를 가지고 템플릿 만든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이렇게 NVIDIA의 아웃풋 데이터를 만들어 봤고요. 역시 PMI 치수가 정확히 올라오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 트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모델 트리 내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PMI 레이아웃과 그리고 모델 트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퍼블리싱된 3D PDF와 HTML5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활용하기 앞서 옵션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에는 다양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첨부 파일을 같이 첨부해서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술 사양서 아니면 업체와 주고받았던 회의록 뭐 이런 것들을 어태치를 해서 넣으실 수 있고요. JT 뷰를 같이 삽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퍼퓰레이트 텍스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 지정하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게시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패스워드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보안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LR이나 DR 데이터를 보낼 때 암호를 걸어서 담당자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구조들은 아래 보면 파트와 어셈블리의 이런 포맷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포맷들은 저희 2021에 설치를 하면 기본 디폴트 포맷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만드실 필요 없이 이 포맷을 모디파이 하거나 변경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3D PDF하고 HTML5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이런 비행기들을 아까와는 다른 중간에 아이콘들이 생기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3D에서 분해도를 만들지 않았지만 여기서 자동 분해도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모든 섹션과 주석과 DR과 LR을 할 수 있는 여기에 프리젠테이션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가운데 있는 화면은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여러분들 나중에 체험하시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손으로도 다 구동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측에 빨간 토글이 있는데 이 모든 데이터들은 지멘스가 자랑하는 PLM 솔루션인 팀센터와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시물이 PLM에 게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세정기인데요. 부품이 깜짝 놀라실 겁니까?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5,000개 정도 되는 부품을 이용해서 저희가 MBD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을 이용할 거고요. 이 템플릿은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작한 템플릿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퍼블리싱을 해보겠습니다. 이 퍼블리싱한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보실 수 있는데 5,300개 데이터가 퍼블리싱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약 40초 정도의 퍼블리싱 과정을 거치면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에 게시가 됩니다. 제가 로컬 호스트로 웹사이트에 지금 게시를 했더니 굉장히 가벼운 포맷으로 올라옵니다. 3D PDF 대비 20배 빠른 HTML5의 포맷으로 전환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앞장에 보시지 못했던 그러한 화면이 있을 겁니다. 중간에 아이콘 바가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봄 트리를 이용해서 봄을 하이라이트하면 모델이 하이라이트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실 수 있고요. 역시 3D PDF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게시물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게시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HTML5를 쓸 건지 PDF를 쓸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솔리드 엣지 화면입니다. 솔리드 엣지 화면이고요. 약간 화면의 좌측에 녹색이 되어 있고요. 이런 구조로 되는, 이건 팀센터와 연계된 화면입니다. 이 팀센터와 이 연계된 화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MI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어셈블리 데이터입니다. 어셈블리 데이터 중에 일부를 제가 PMI에서 퍼블리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싱된 PMI 데이터는 이렇게 웹 게시를 좀 하게 되어 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아까처럼 아이콘이 바뀝니다. 지금 팀센터로 웹 게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아이콘이 변경이 될 거고요. 웹 게시가 된 아이콘은 팀센터의 데이터셋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붙습니다.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가져와서 얘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3D PDF가 완성이 될 거고요. 이 3D PDF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도면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종국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팀센터 화면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팀센터에는 3D PDF, 그 다음에 HTML5 데이터들을 다 가져오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솔리드 엣지 MBD에 대해서 잘 들으셨나요? 앞으로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